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최순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순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구치소에서 안정을 좀 찾은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순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라는 건데요. 최순실도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고 최순실 출두 하루 전에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대통령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분노케 한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모습은 국민들을 다시금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특검과 재판부는 진술이 아닌 증거로 이번 사건을 다뤄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올뉴 말리부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말리부 프로미스 프로그램.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까지 놀라운 혜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출고 고객 대상, JURV 이용, 탁송료 등 재반 수수료 고객 부담,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최순실이 첫 법정에 섰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혐의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데 인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성호 전 비서관 이 정도, 정우성 전 비서관 이 정도 빼놓고는 전부 부인해요. 네, 그렇다고 하죠. 예. 네, 안정범 전 그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렇게 변호인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아침 신문들 그 일면 그 기사 제목들을 보면은 이 돌변한 최순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뽑힌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돌변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그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구 서초동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취재진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러죠. 이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그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제 무슨 정확한 것을 밝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그 처음 그 검찰에 출석할 당시 그 죽을 죄를 지었다며 그 사죄하던 모습과는 이 180도 이 바뀐 모습이기도 하죠. 이 최순실 씨의 그 변호인은 이 최 씨는 그 대통령의 공범도 안정범 전 그 조정수석이 그 공범도 아니라면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또 그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도 그 최 씨의 것이 맞는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업무용 수첩은 물론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감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연 전술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뭐 자기 동선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검찰에 발표를 했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자, 근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증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의 위증 논란 이 청문회를 앞두고서 지금 이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아직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완영 의원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이제 밝힌 바 있고요. 그거는 이완영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인을 했는데 네. 이만희 의원이 이제 사실 질의를 한 사람은 이만희 의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만희 의원은 나는 증인과는 관계없이 어떤 제보를 받고 그렇게 질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안 해왔는데 네,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이완영 의원은 물론이고 이만희 의원과도 만났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토로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 한쪽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동춘 이사장의 얘기니까. 그렇죠. 예, 양쪽의 얘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K스포츠 재단의 그 노승일 부장이 엊그제 그 중앙일보의 그 인터뷰에서 이 새누리당의 그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을 만나서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JTBC가 그 절도한 것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K스포츠의 그 박헌영 과장에게 이런 위증을 하도록 했다고 이제 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그 4차 청문회 당시 이 박헌영 과장에게 그 고영태 씨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던 새누리당의 그 이만희 의원 이 박헌영 과장을 만난 적이 없고 제보자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어제 이제 채널 A가 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어젯밤 뉴스에서 이 그 정 이사장이 정 K스포츠 이사장이 지난 4일에 이어서 9일 다시 그 국회의원회관으로 그 이완영 의원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자리에 새누리당의 그 이만희 의원과 최기울 의원도 같이 동석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예. 아니, 제가 왜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냐면요. 요새는 사실 이 워낙 단독이 많고요. 네. 그 단독 중에서 뭐 맞는 것도 있지만 또 나중에 조금 틀린 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단독도 있고 아니라 이 무고한 사람이 그렇죠. 쓰나미로 이게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접근을 해서 양쪽이 다를 때는 이건 전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그 육성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이제 오늘 이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양쪽 얘기가 다르면 특검이 가야겠죠. 네. 자, 새누리당 분당기로에 서 있는데 비박계 의원들이 어제 유승민 의원이 전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 안 되면 나가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분당이라고 그래요. 탈당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네, 분당이라고 하고 있죠. 네. 네, 탈당은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그 출석을 하기로 했고요. 그에 앞서서 새누리당 그 의원총회를 갔는데요. 오늘 오전에 갖는 그 의원총회가 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 비박으로서는 그 친박계 이제 그 최후통 접수상 그 요구를 한 셈인데요. 어제 그 김무성 전 대표 등 그 비상시국위원회 그 참여했던 비박 15명이 모여서 유승민 의원이 그 전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분당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어제 오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이 비대위원장이 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분명히 좀 선을 그은 바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비박들의 그 이런 제안 직후에도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주고 정권을 달라는 얘기는 목을 내놓으라는 얘기로 그 유승민 그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당이 풍비박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승민 비대위원장 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의원총회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또 이제 그 친박계 그 재선 그 김성동 의원을 그 원내 수석부 대표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박 세체가 강한 인사들 위주로 원내대표단을 이제 꾸리기도 했었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 자꾸 실기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한 박자 좀 늦다고 그러죠. 예. 네. 근데 워낙 우리나라 정치권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수용해달라.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당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박계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죠. 오늘 비박계 4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 집단 탈당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비박계 중진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첫 번째 준비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네. 최순실이 잘못한 게 없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거든요. 나경원 의원께서도 율사 출신이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민적 감정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요. 예. 아마 이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부인하는 것이 본인 다퉈보자 이런 재판에 있어서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도 그렇고요. 모두 이렇게 질서있게 전부 부인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 관련자들이 전부 부인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너무 좀 황당한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피고인 최순실이 부인하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심 재판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이제 법적 절차, 이제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에서 계속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위가 있고 하잖아요. 촛불 시위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친박 보수단체 시위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1심 재판도 좀 아주 집중 심리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1심 재판이나 특검의 결과를 좀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재판도 지금 대통령께서 다 저렇게 부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절차를 어디까지 준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란이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예. 이런 혼란스러운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좀 심리를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형사재판은 6개월 안에 대충 끝나죠. 그죠? 원래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1심을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집중심리같이 속도를 내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줄여봤자 한 2달? 그 정도 걸리죠?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그러네요. 아니 근데 참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죠? 글쎄, 친박에서 정호택 신임 원내대표의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비주류한테 추천권을 주겠다 하더니 추천권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승민 카드는 못 받을 거라는 걸 비박계들도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나가서도 변화 속의 화합을 얘기했고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이 당이 사당화되어 있는 이것을 공당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제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 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변화를 하려면 유승민 비대위원장 외에는 별 카드가 없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2011년에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권을 들였거든요. 그때 MB계가 전혀 이제 모든 것에서 손을 띄었죠. 그 당시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 2012년 총선을 이기고 대선을 이겼거든요. 사실은 뭐, 그 당시에 MB정부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내줘서 총선과 대선을 이기게 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이 그 명맥을 유지하게 했는데 사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작아도 또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잘못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작은 잘못이 아닌데 저희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들이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부를 한 거고 그러면은 분당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최종 아직 뭐 거부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요. 이제 어제 오후에 뭐 비주류의 생각은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조금 뭐 오늘이나 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그때부터 분당이 되는 건가요? 의원들끼리 아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저는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될수록 타이밍만 자꾸 늦어지면은 이게 결국은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되거나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탈당한 정두원 전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지사라든지 이런 쪽 의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명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국 이제 명분이죠. 과연 이 탈당이나 분당의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축적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해볼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에 대해서 명분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결국은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만일 나가지 않겠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 개인적으로 아니요. 비박계 드립니다.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들 생각이 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탈당이나 분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부터요. 적어도 우리가 그 대규모 분당을 통해서 사실상 남아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빼놓고는 그 다음에 가장 큰 세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분당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부터 원내 교섭단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이나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쪽의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심당원들의 경우에 또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큰 틀보다 또 그런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서의 고민들을 가지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의원님? 네. 예. 그럼 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개인으로?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탈당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지금 남아있는 새누리당은 공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분당이 맞다. 그러려면 저는 원내교섭단체 정도는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유승민 의원이 함께 탈당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왜 유승민 의원이 그게 중요하죠? 유승민 의원 개인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는 워낙 이제 처음부터 탈당에 대한 가장 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에는 뭐 책임을 질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모습을
갖는 점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생각이 있으면 나오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유승민 의원 중요하죠. 네. 뭐 대권 후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네. 총장도 사실 언급보면 거의 대선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의 거취도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좀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릇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새누리당이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의 모습은 건강한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놔야지 반기문 총장도 오시고 뭐 유승민 의원도 오고 뭐 남경필 지사도 오고 뭐 여권 후보들 다 와서 거기서 좀 같이 치열하게 경선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강한 후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은 어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국가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배신당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친박하고는 난 안 가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친박이 이선으로 후퇴를 해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완전히 이제 해체하고 재창당이 된다면 저희 세력이 오실 거고 이게 안 된다면 저희가 정말 분당의 수순으로 가서 책임 있는 친박을 놔두고는 모두들 나와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반기문 총장을 모시는 방법이 있겠죠. 역으로 반기문 총장이 보수 세력을 결집한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이 분당이나 이러한 논의가 좀 지름멸렬한 것이 대선 후보군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저는 더 대규모 탈당 및 분당의 형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언제 뽑습니까? 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 역시 또 친박의 의지와 계획에 달려있죠. 글쎄, 그러니까 비박들이 끌려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가부간에 이제 비박으로서는 비박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다음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박 내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한 가지만 더요. 더 블루케이 이사를 지낸 고영태 씨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했다, 위증을 제시했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이제 국정농단에 이어서 이제 국회를 농단하는 일인데요. 일단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하도 거기 여러 사람 나와도 딴소리들 전부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부 모른다 그러고 진실이 안 밝혀질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예, 참. 알겠습니다. 전 요새 보면요. 예. 그냥 모른다,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기억 안 난다. 예. 네, 전부 다 일제히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예, 7시 40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고속도로에 여기저기 사고 소식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인데요. 서운 분기점 부근 83km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여파가 길어집니다. 장수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1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도 남동 부근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문학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식 몰라보는 부모가 어딨냐. 이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다. 고 청경자 화백이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를 본 후에 한 얘기인데요.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위작이다, 진품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검찰이 미인도는 진품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고 청경자 화백의 유족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백음자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유족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검찰은 이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수사 결과죠. 그죠?
수사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절대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뭐 수사 결과니까 검찰이 뭐 재판부도 아니고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뭐 25년간의 이 논란이 지금 종지부가 찌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시죠? 시각입니다. 예. 시각입니다. 자, 시각이고. 예. 예.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검찰이 그 프랑스 과학적인 그 감정 결과를 완전 무시하고 국내 안목 감정에 치중해서 그걸 진품이다 이렇게 판정하는데 안목 감정 명단도 발표하지 않고요. 이게 이 과학적으로 이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암을 판정할 때 그 육안으로 보는 게 있고 우리가 엑스레이만 해도 그 부족하기 때문에 또 CT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CT를 찍어서 부족하면 MRI를 촬영하죠. 근데 이 프랑스의 이 과학적 감정 이 결과는 그 MRI를 촬영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촬영한 그 MRI 촬영한 그 과학적인 보고서는 전혀 완전 무시하고 아직도 눈으로 보고 그것도 안목 감정인 명단도 공개를 못해요. 그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그 존재도 못 밝히는 그런 그 감정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우리 그 고소인 측에서 수천한 감정인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상대인 그 조사받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 화랑협회 사람들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화랑협회장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 안목 감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청경자의 그림에 어떤 평론을 쓰거나 논문을 쓴 어떤 전문가 한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 전문가 한 사람만이 그 평론을 정말 쓴 한 사람이 우리 측의 감정으로 추천된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단 한 번도 논문이나 이 평론도 쓰지 없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뭉쳐서 무슨 전문가 안목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요. 네. 지금 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검찰이 아직도 과학 수사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에 있어서 이 과학 감정을 배제하고 아직도 안목 감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지금 이 결과는 정말 앞으로 우리 그 재판에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 밝히겠습니다. 예. 자,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지금 프랑스 류미에르 감정단 말씀하시는 건데, 그 검찰이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류미에르 감정단이 제시한 비교 방법을 진품에 적용을 하면 진품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짜 청경자업액이 그린 진품에 적용을 하면 진품일 가능성이 4%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품 여부를 류미에르 감정단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인 거 일단 갖고 두 번째는 검찰은 이 그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의 이력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두 가지가. 우선 오늘 우리가 자세한 반박이 다 나갑니다. 어제는 검찰의 보도자료를 우리가 오후 2시 이후에 받았고, 그거를 자세히 보고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오늘 우리가 반박문이 다 나가는데, 검찰이 너무너무 이건 정말 중대한 실수와,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실수가 있어요? 이 프랑스 감정팀의 그런 그 수학적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프랑스 감정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감정팀의 이 엄밀한 과학적 데이터 이거를 계산 수학적 공식을 자신들이 적용을 해보니까 4%라는 이거 자체가 자신들이 적용을 했다. 검찰이 무슨 방법으로 예를 들면 프랑스 감정팀은 25년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 분야의 기술이 사이에 있는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고 또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첨단 기계로 그 사람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모나리자 그림을 다 밝히고 그런 완전히 그 기술을 가지고 여기는 1650층 단층을 다 촬영해서 분석하는 그 기술인데 한국에 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장비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어떠한 그런 수학적 데이터를 산출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스스로 그런 걸 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감정팀이 한 거를 멋대로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렇다. 그거요. 어마어마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프랑스 감정팀의 그런 수학적 데이터를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예. 대상은 뭐며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첨단 장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검찰이 그런 논리로 프랑스 감정팀의 그런 그 기술을 갑자기 그렇게 믿을 수 없다 해버리는 때문에 프랑스 감정팀의 명예를 너무나 훼손했고 그 사람들이 완전 지금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을 국제 이슈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류미에르 감정단 그쪽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력에 대해서 이력에 대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우선 김재규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소문을 자꾸 김재규 집에서 나오면 진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옛날에 김총필 씨 집에서 뭐 압수되고 뭐 이런 것 중에 위조가 수록했답니다. 사실은 고관 대작질을 예전에 뇌물로 주는 것 중에 상당수가 위조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재규 집에서 나오면 진품이다. 이런 결론도 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력이 확인됐을 때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게 천안 경자하백님은 옛날에 생전에 91년도 당시에도 이미 자신이 이 미인들을 보고 이거 완전 가짜다. 내가 어떤 오대령한테 조그마한 이 그림의 한 절반 사이즈를 내가 준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모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미 천하백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오대령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를 준 게 있는데 오대령의 사람이 국정원 지금 해당 국정원에 해당되는 사람 김재규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검찰도 이번에 그러면 오대령도 생전에 이랬어요. 나는 그 그림을 오대령은 나는 김재규를 준 적이 없다고 91년 4월달에 여성동화 인터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대령도 다 죽고 없는 지금에 와서 이제 오대령 부인이 뭐 이제 김재규 부인을 줬다는 등 그렇게 말을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그 그림이 천하백이 생전에 91년도에 내 그림이 아니라고 생생하게 증언한 육성 그 비디오 영상이 다 남아 있고요. 정말 한창 활동하는 그 60 나이가 화가가 70도 안 되는 그 생생한 활동하는 시기에 얼마나 오죽했으면 절 필요성을 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다시 그런 수법으로 그러면 김재규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진품이다 이런 결론. 검찰이 과학 수사라면서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발표한 거는 과학이라고 없습니다. 과학은 전혀 없고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조범을 다시 금천식이 위조범에 의존한 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위조범이 왔다 갔다 한 말은 어떻게 검찰이 근거를 잡습니까? 자, 그래서 그 프랑스 류미에르 감정단이 지금 상당히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고 입장을 발표를 하고 오늘 오후에 또 고 청경자협의 유족 측에서도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좀 더 듣고 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 청경자협의 유족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음자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